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혹은 이 영상을 조금 늦게 보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당일이거나 며칠 지났을 수도 있죠.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에서 성탄절이라고도 불리는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굳이 기독교를 종교로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야외에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은 되나 그래도 집에서라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연말을 앞두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로 자리 잡은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다양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산타클로스, 루돌프, 선물. 크리스마스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한 독특한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언제나 등장하고 트리에서 나오는 반짝이고 아름다운 불빛은 돌아오는 새로운 한 해의 모습과 같기를 모두가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나요?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구매한 트리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요. 12월이 되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 자그마한 트리를 창고에서 꺼내서 거실에 두곤 하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가끔 거실에 있는 트리를 보면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곧 연말, 곧 새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진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만 같은 느낌도 받죠. 이처럼 트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꼭 빠질 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우리나라의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재료가 되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자생하는 특산나무인 구상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1419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서 처음 장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첫 기록이며 1600년대에 들어서는 독일 전역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용해 장식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기원임은 분명하죠. 그러나 상록수가 오래전부터 생명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기독교가 이 상징을 물려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저 아직까진 속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독일에서 유행하던 풍습이었으나 하노버 왕조의 영향으로 영국에도 전해졌고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인 엘버트 공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도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이래저래 연결점이 많은 미국에도 전파되었고 이후 서양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길거리에 등장하죠.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에게도 그저 기념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대중화되었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종교적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금지되었고 따라서 크리스마스 트리 또한 설치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어쨌든 성탄절 하면 빠질 수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렇게 몇백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와 함께 해왔고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트리는 전통적으로 상록 침엽수 중 하나인 전나무로 만들어져 왔죠. 물론 인조나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대부분 전나무 혹은 같은 종류의 상록 침엽수인 소나무 정도로만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전나무의 경우 키가 좀 커서 실내에 놓기에는 알맞지 않고 너무 빽빽해서 장식품을 달기도 쉽지 않은 나무였기에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기엔 완벽한 나무는 아니었죠. 따라서 서양에서는 이러한 전나무를 대체할 만한 나무를 항상 찾고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 영국 출신 미국인 어니스트 윌슨이라는 사람이 전나무를 대체할 나무를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구상나무이죠. 원래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 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일본인이 이 구상나무도 분비나무와 같은 종이라고 멋대로 해석한 점도 있었고 구상나무 자체가 해발 1000m 이상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아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식물학자 어니스트 윌슨이 이 나무가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은 나무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또 다시 무단으로 반출하여 자국으로 들고 간 것이죠. 그리고 이후 우리나라의 구상나무를 대한민국의 특산종이라고 발표했고 무단으로 반출한 표본을 이용해서 수십 종의 신품종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현재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구상나무이지만 역으로 미국에서 개량된 종자를 로열티를 내면서 수입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해 가서 차이니즈 윌슨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라네요. 어쨌든 그래도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학명으로도 아비스 코리아나 이름으로도 코리안 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개량되어 특허로 등록된 이후 구상나무는 전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담한 크기로 집안에 두기 편하고 여백이 많아 크리스마스 장식이 쉬우며 섬세하고 아름다운 생김새를 지니고 있어 가정에서 집안에 두는 트리 용도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나무이지만 무단으로 반출되어 특허까지 뺏기는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의 구상나무가 이제는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상나무는 20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이 선정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죠. 현재도 구상나무가 서식하고 있는 한라산, 지리산, 무등산, 덕유산 높은 곳에서는 구상나무의 집단고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런 큰 규모의 구상나무 군락지뿐만 아니라 구상나무가 50그루 미만인 작은 숲에 있는 구상나무들 또한 소멸위기에 처해 있죠. 실제로 거창에 있는 금원산의 경우 1헥타르 이하 규모의 구상나무 숲에 다 큰 나무가 고작 20여 그루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상나무의 집단고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규칙한 강수량이 구상나무의 생존에 있어 매우 치명적이라고 하네요.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겨울철 평균 기온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봄에 눈이 녹는 시기가 빨라져 토양의 수분이 부족해지고 자연스레 구상나무의 생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름과 가을철에 자주 발생하는 태풍 또한 엄청난 피해를 구상나무에게 입힌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어린 구상나무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건강한 숲은 다 큰 나무가 수명을 다해 죽으면서 생긴 공간에 어린 나무가 다시금 자라면서 숲이 유지되는데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구상나무는 수명이 다하거나 좋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고사하는 다 큰 나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좀처럼 어린 나무들이 자라지 않고 그 자리마저도 다른 화렵수종에 내어지면서 정말로 한반도에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에게 포기란 단어는 사전에 없죠. 과거 식물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혹은 관심이 조금 모자라서 우리나라의 구상나무를 다른 나라에게 내어주는 뼈아픈 실수를 저지른 것에 반성하고 이제는 온난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구상나무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한라산 구상나무 보존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한국 고유 멸종위기 침엽수종 보전을 위한 비전 선포 및 대책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구상나무 보전에 힘쓰고 있죠.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상나무를 복원하기 위한 연구에도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구상나무 보존과 복원의 중요한 유전자원 보존과 복원재료 증식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라산 구상나무의 종자 보존을 위한 수집 활동을 이어갔고 그 결과 180만립 종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원 조성을 위한 양묘 및 복원 기술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구상나무 종자의 발화를 촉진하는 기술과 전나무와 구상나무를 접목시키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왔다고 하네요. 지난 2017년 해당 국가의 생물 자원으로 신약을 만들 경우 해당 국가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나고야의 정서가 발효되면서 국가의 생물 주권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고 한국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이름이 쓰이기까지 하는 우리나라의 구상나무 또한 더욱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구상나무는 단순히 크리스마스 트리로만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무궁무진한 매력을 가진 나무라고 합니다. 구상나무 잎에서 추출한 오일은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에도 매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죠. 따라서 머지않아 구상나무의 복원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구상나무가 살아가게 된다면 구상나무로 만든 화장품이 등장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출되어 그 특허까지 뺏기는 뼈아픈 역사를 가진 나무이지만 앞으로 더욱 더 보존에 힘쓰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는 트리 혹은 길거리를 지나가다 마주치는 트리를 보며 한 번 더 구상나무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면 언젠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구상나무가 우리 대한민국의 나무라고 알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참, 그리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